아직도 구독 안 한 어둠의 개구리들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창작멘토 복마녀 편집장입니다. 너무너무 오랜만이죠. 유튜브를 한 달 쉰다고 했는데 2달 쉬어버렸어요. 무리하면 또 건강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쉬었다는 점 양해 바라며 기다려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할 얘기는 살짝 웹소설 트렌드 코리아, 사실 올해는 이 콘텐츠를 안 했는데 살짝 웹트코 2023이라고 할 만한 내용입니다. 꼭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 제자님들, 빛의 개구리 구독자님들이 제목을 꼭 문장형으로 지어야 하나요? 문장형으로 지으니까 다른 작품들과 비슷해 보여요. 어떡하죠? 이런 고민을 저한테 털어놓습니다. 그놈의 문장형 제목 꼭 그렇게 지어야 하나? 꼭 그렇게 지어야 웹소설을 할 수 있는가? 오늘은 웹소설 문장형 제목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댓글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달아주세요. 웹소설의 문장형 제목이란? 웹소설 제목을 활용하여 놀이를 하는 콘텐츠들이 종종 여기저기서 나오곤 하죠. 저도 가끔 인터넷에서 퍼와서 유튜브 게시판에 올린 적도 있었죠. 자기 생일로 제목을 정하는 테스트라든지 고전 명작의 제목을 웹소설식으로 바꾼다든지 드라마 제목을 웹소설식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콘텐츠 재미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테스트를 제외한 웹소설식 제목 바꿈 콘텐츠의 기저에는 일종의 폄하 의식이 깔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콘텐츠 자체가 웹소설을 희화화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웹소설의 제목 짓는 방식을 희화화하는 거고, 그런 콘텐츠들이 건드리는 웹소설식 제목은 보통 문장형입니다. 이 문장형이 언제부터 유행했는가, 어떻게 자리 잡았는가, 역사적으로 아카데믹하게 설명하는 건 너무 길고 다른 전문가님들이 다 설명했으니까 저는 한 줄 요약으로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일본 라노벨식 긴 문장형 제목이 한국 웹소설 팟캐스트 쪽에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고, 우리식의 문장형 제목이 웹소설 연재 플랫폼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로판 등등 다른 장르 연재 시장으로 퍼졌고 이겁니다. 근데 이 역사는 여러분이 딱히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사실, 모든 문장형 제목이 라노벨식 문장형은 또 아니에요. 문장형은 오래전부터 모든 장르, 모든 분야를 통틀어 제목 짓기 방식 중 하나였어요. 말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왕이면 행복해야지.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의 눈빛은 아름답다. 다 문장형이지만 우린 이걸 라노벨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웹소설식 제목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인지하는, 대중이 그리 인지하는 웹소설식 제목이라 함은 나 혼자 만렙인데 캐삭방 당한, 얼굴 천재가 얼굴을 숨김, 신화였는데 황제한테 빙의했습니다. 흑막 서브 남주들이 나만 좋아한다. 자, 이제 굉장히 낯익은 느낌이 오죠. 즉, 설정과 주인공 캐릭터를 명확하게 노출하면서 때로는 주인공들의 관계까지 적시하면서 종교랑 어미를 뭐뭐함이나 뭐뭐다로 만드는, 사실상 거의 로그라인을 더 짧게 줄인 느낌인 거죠. 그냥 문장형이라고 다 웹소설 제목이 아니라 이런 스타일의 문장으로 만드는 방식을 사람들이 웹소설식 제목 짓기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웹소설을 정말 충분히 보고 계시다면 이렇게 웹소설식 제목 어쩌고 하면서 머글들이 희화화하는 행태에 관하여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문장형 제목 아니어도 뜰 수 있다. 정말 웹소설 작품들이 다 문장형 제목을 쓰나요? 아니죠. 웹소설에 저런 문장형 제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시즌마다 유행하는 단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행하는 단어나 표현을 쓴다고 무조건 독자들이 클릭하나? 결코 그렇지 않죠. 앞에서 언급한 형태의 문장형 제목이 웹소설 시장을 한때 휩쓸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정 장르에서는 거의 모든 작품이 몽땅 그런 시기였던 시절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제는 아니다. 이 문제에서 제 분석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여기서 단언할게요. 2023년에는 문장형 제목에 집착할 필요 없다. 물론 장르마다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여성향 쪽은 이미 지나간 지 오래고, 솔직히 말하면 애초에 여성향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문장형이 유행도 아니었고, 남성향 쪽은 여성향과 차이가 좀 있지만 시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게까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근거는 플랫폼에 있습니다. 랭킹만 쭉 보고 신작 나오는 것들 쭉 봐도 보여요. 그런 문장의 제목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요. 솔직히 별로 없다고 느낍니다, 저는. 특히 출판 유통 플랫폼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옛날에 런칭해서 지금까지 쭉 연재해 오느라 길게 가고 있는 스테디셀러 분명히 많죠. 요런 작품들, 상위권 베스트셀러 랭킹 안에 문장형 제목인 작품들이 물론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에 런칭한 작품들 말고는 누가 누구에게 뭐뭐뭐 했습니다. 뭐뭐뭐뭐 해서 뭐뭐함. 이런 스타일 제목이 이제 많지 않아요. 이거는 독자도 질렸고 MD도 질렸다. 거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플랫폼의 장르별 랭킹을 보면서 상위권에 있는 작품 제목을 쭉 읽어볼게요. 2023년 5월 6일 촬영일 기준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들어갔을 때는 현판 판타지 무협이 앞쪽에 있었는데 왜 로맨스 로팡이 앞으로 왔지? 약간 이상하네? 어쨌든 현판을 볼게요. 자, 탑 300. 데뷔 못하면 죽는 병 걸림. 망나니 천재 작곡가 회귀하다. 회귀 경찰의 리셀 라이프. 1년차 말렙 매니저. 외과 의사가 된 화타. 영사부터 슈퍼스타. 저승식당. 나는 살고 싶다. 딸바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법이다. 무공수는 외과 의사. 천재 아이돌의 연예계 공략법. 닥터 최태수. 이번 생은 빌런이다. 망나니 PD 아이돌로 살아남기. 이번 생은 우주 대스타. 갓 오브 블랙필드.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판타지로 가볼까요? 판타지 쪽 랭킹은 좀 스테이셀러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나 혼자만 레벨업 라그나로크. 템빨. 마법학교 마법사로 살아가는 법. 나 빼고 다 회귀자. 검술 명가 막내 아들. 환생한 암살자는 검수 천재. 2레벨로 회귀한 무신. 네크로맨서 학교의 소환 천재. 회귀 건강히 서자가 사는 법. 디버프로 무림 정복. 나는 스켈레톤을 키운다. 천재 공수의 스트리밍. F급 사주 헌터. 변경백 서자는 황제였다. 룬의 아이들. 룬의 아이들 다시 오래된 거죠. 철혈의 올마스터로 강림했다. 약 먹는 천재 마법사. 회귀했더니 무공 천재. 무협은 아시다시피 특이점이 있는 장르죠. 문장형 제목이 뭐 진짜 거의 없다고. 예전부터 거의 없었어요. 카카오 페이지 무협 쪽을 볼게요. 삼류, 흑백무제, 의원 다시 살다, 북천전기, 구천구검, 로그인 무림, 무신기환록, 천하제일 무공교관, 전생검신, 화산천마, 학사신공. 이번에는 네이버 시리즈로 와봤습니다. 탑 100 로맨스로 제가 정렬을 해놨고 주간 랭킹을 보겠습니다. 빈틈없이 내 안으로, 띠아모, 대표님과 나쁜 짓, 허락도 없이, 애증하는 세자빈, 개짓, 결혼합의서, 이혼 청구, 수상한 파견비서, 그래서 이혼, 아찔하게 파고드는, 늦은 후회, 봄그늘, 우연한 관계, 사랑일 리가 없어, 창문 너머 사랑이, 멜팅 슬로우, 우아한 덫, 악랄한 결혼, 그림자 계약. 자, 이런 식입니다. 지금까지 문장형 제목 있었나요? 이번에 네이버 시리즈 판타지 일간 랭킹 보겠습니다. 게임 속 바바리안으로 살아남기, 제약회사 회장님은 절대 동마, 광룡 2개 전생, 역대급 영지 설계사, 디펜스 게임의 폭군이었다, 탑하다가 천조 벌었다, 게임 속 심장병 천재, 몰락 공작가의 마법 천재, 사실 이 천재라는 말 많이 쓰죠. 마법을 먹는 기사, 북부대공의 천재 사생아, 66,666년 만에 환생한 마법사, 오늘만 사는 기사, 나 혼자 말렙 유비, 야매 힐러로 사는 법. 이런 식이고, 현판이 이 장르들 중에 가장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재벌의 품격, 나 혼자 탑에서 농사, 전지적 독자 시점, 치타는 웃고 있다, 대뜸 착각당했다, 괴물 천재 배우로. 요 작품이 지금 문평에서 1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능빨로 FA 천억 포수, 장인이 돈이 많아요. 부러운데? 운명을 보는 회사원, 로또 1등도 출근합니다. AI 닥터, 아포칼립스의 유일한 흑마법사가 되었다. 지금 출세하러 갑니다. 표정 있는 재벌 형사, 영혼을 보는 변호사, 재벌집 천재 아들, 로열 패밀리. 자, 리디북스 로맨스 단행본 가겠습니다. 주간 랭킹입니다. 스펙트럼, 질 나쁜 삼촌, 코즈믹 호러는 어떠세요? 내가 원했던 결혼, 용은 호수에 산다, 필연적 이율 배반, 비서 실종, 헤드라인, 야화, 엑소에소 미스미니. 이렇습니다. 이번에는 EDBL 단행본, 더러운 XX, 담뱃재, 패션, 프로젝션, 밀랍 인형 폭렬 학원가, 여백의 흔적, 나한테만 착한 건, 30억의 주인, 코드네임 아나스타샤, 나를 사랑한 에스퍼, 오메가 대학생활 백서 신입생편. 이런 식입니다. 사실상 그 웹소설식 제목이 없다고 봐야 되죠. 지금까지 보셨듯이 장르마다 분명히 차이가 있고 아직도 조금은 이 정도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전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플랫폼마다 다른 경우도 있죠. 미디의 경우 연재 쪽과 단행본 쪽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놈의 웹소설식 제목이 많지 않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문장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라노벨 느낌인 건 아니고 각자만의 스타일이 있게 문장을 만든 제목일 뿐이죠. 또 회귀, 환생, 빙의 같은 단어가 들어가더라도 문장형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인풋을 하려고 작품을 보더라도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위주 보게 되고 작품이 또 너무 많다 보니까 시장 전체를 한눈에 보면서 분석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모두가 간과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여성향 장르는 진짜 마음대로 지으세요. 장르별로 가볼까요? 현로, 동판, 로판, BL 여기서 제목 짓기 너무 자유롭습니다. 이 중에 로판은 아무래도 15금이 세다 보니까 꾸금도 그 영향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현로, 동판, BL은 문장형이 애초에 거의 없었어요. 봐왔던 독자님들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특히 19금 로맨스, 19금 로판, 19금 BL 이 중에서 특히 19금 로맨스 BL은 너무나 마음대로야. 여러분 마음대로 지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세부 장르의 특징에는 어울리게 지어야죠. 그 장르의 무드 안에서 최대치로 자유롭게, 멋들어지게, 하지만 흥미롭게, 그리고 촌스럽지 않게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매력적인 제목을 지을 수 있는가? 제목 짓는 법에 관한 영상은 제가 따로 만들어 올게요. 오늘 영상 요약, 웹소설 제목 꼭 문장형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북마녀의 답은 한마디로 그럴 필요 없다. 작가 마음대로 지어라 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도 구독을 안 눌렀다면 얼른 눌러주세요. 그럼 북마녀는 더 재미있고 작가들한테 도움되는 영상 가지고 돌아올게요. 이 종이 울리면 당신은 글을 쓰러 가게 됩니다.